1710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왕세손인 부르고뉴 공작 루이와 사보이의 마리 아델라이드 사이에 둘째 아들 앙주 공작 루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한편 루이의 형은 그보다 6년 앞서 태어났으니 국왕 루이 14세는 스스로를 증손자를 본 최초의 왕이라 자랑하며 둘째 증손자 루이가 태어난 후에는 더더욱 기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한편 루이가 비록 국왕 루이 14세의 직계 후손이었지만 워낙에 먼 증손자인데다 그 위로 무려 6명의 왕위 계승자가 있었기에 그가 왕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루이의 탄생 직후 1년 만에 천연두가 프랑스를 강타하면서 먼저 루이의 조부이자 루이 14세의 유일한 아들인 그랑도팽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이듬해는 루이의 아버지이자 왕세손 즉 푸티도팽으로 통하는 부르고뉴 공작 루이마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편 그랑도팽의 둘째 아들인 필리프의 경우 긴 전쟁을 대가로 치른 끝에 스페인의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스페인 부르봉왕조의 시조 펠리페 5세가 되었고 그와 그의 후손들은 루이 14세의 직계 후손들임에도 더 이상 프랑스의 왕위를 물려받을 수 없게 된 상태였는데요. 더 나아가 푸티도팽이 죽은 그 다음날 그의 장남 브루타뉴 공작 루이도 죽었고 1714년에는 그랑도팽의 셋째 아들 베리 공작마저 사냥 도중 사고사하면서 루이 14세의 뒤를 이을 왕손은 오로지 앙주 공작 루이 한 명만 남게 됩니다. 사실 루이 역시 천연두에 걸린 바 있으나 앞서 그의 형 브루타뉴 공작이 당대의 주치료법인 사열치료 때문에 사망한 만큼 이들 형제의 가정교사였던 방타드루 공작 부인이 루이가 있던 방문을 걸어 잠그는 등 파격적 행동을 감수한 끝에 사혈법 시술을 반대하면서 결국 그의 목숨을 구해낼 수 있었는데요. 한편 이렇게 연달아 4명의 후계자를 잃은 국왕 루이 14세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제가 3살에 불과한 증손자 루이의 생존에 온 신경을 쏟았고 그의 주변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보호하게 했는데요. 그렇게 증손자 한 명만을 남겨두고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루이 14세는 자신의 죽음 역시 임박했음을 느끼고 증손자 루이를 불러 자신이 평생 살아오며 저지른 과오들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충고한 뒤 1715년 9월 향년 7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루이 14세가 72년의 통치를 마치고 사망하면서 그의 증손자 루이가 뒤를 이어 프랑스의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프랑스 부르봉왕조의 제4대 왕 루이 15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고작 5살에 불과했던 만큼 선왕 루이 14세는 죽기 전 자신과 가장 가까운 촌수의 남성 왕족인 조카 오를레안공 필리프 2세로 하여금 섭정을 맡을 것을 유언했고 어린 왕 루이 15세가 혹여라도 요절할 것을 대비해 자신의 서자 루이 오기스트와 루이 알렉상드르를 차차기 후계자로 지명했는데요. 그러나 필리프 2세는 섭정직을 맡되 서자의 왕위 계승을 금하는 당대의 원칙에 따라 이에 어긋나는 루이 14세의 유언을 그의 사후 파리 고등법원을 통해 파기시키면서 권력의 분산을 막는 한편 자신의 섭정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됩니다. 나아가 그는 고등법원이 협조한 대가로 지난 루이 14세 때 폐기된 건의권 즉 프롱드의 난의 원인이 되었던 왕의 칙령을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으니 이것은 루이 14세 때 구축된 절대왕정의 영광이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가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한편 루이 14세의 친동생인 오를레안공 필리프 1세의 아들로 루이 15세에게는 제종조부였던 필리프 2세는 지난 세월 카트린, 마리, 안 도트리슈 등의 여성 섭정들과 달리 야심 많은 남성이었기에 주변으로부터 많은 우려를 자아냈으나 다행히도 그는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기보다는 선양 때 피폐해진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그 나름대로의 국가의 안정을 위한 통치를 해나갔는데요. 제일 먼저 바닥을 친 민심 회복의 일환으로 화려한 베르사유 궁을 떠나 파리 루브르 궁에 환공한 그는 외교적으로도 오랜 적국인 오스트리아와 화해하고 억압받는 귀족들의 권력도 다시 회복시켜주는 등 대체적으로 루이 14세에 대한 반동 정치를 펼쳐나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당시 프랑스는 선왕 루이 14세가 물려준 엄청난 부채로 재정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고 필리프 2세는 스코틀랜드 출신 금융 전문가이자 아담 스미스 이전 가장 중요한 경제학자로 평가되는 존 로를 등용해 금융거래소를 설립하고 최초의 지폐로 통하는 어음을 발행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여러 재정개혁을 단행했는데요. 그는 또한 미시시피라는 식민 무역회사를 설립해 선왕 때 개척된 신대륙의 루이지애나 지방을 개간하고 자원을 활용해 생산성 극대화를 도모했으니 프랑스는 필리프 2세의 치하에서 어느 정도 부채를 줄이고 재정을 회복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역회사의 주식에 대한 광풍이 불어닥치면서 과도한 투기가 발생, 인플레이션이 고조되었고 급격한 경기과열이 식으면서 결국 버블이 터지므로 프랑스 경제는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으니 프랑스의 이 미시시피
사태는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 18세기 영국의 남해 거품 사건과 더불어 근대 유럽의 3대 버블의 예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태의 책임자인 로가 급기야 외국으로 도피했고 로의 혁신적 경제정책이 극렬한 명암을 남긴 속에 결국 필리프 2세는 세간의 비판과 민중들의 악화된 여론을 피해 야심차게 떠나온 베르사유로 다시 돌아오고 말았으니 어느덧 13살이 된 루이 15세의 친정을 선포한 그는 향년 49세로 사망하게 됩니다. 루이 14세 15세로 이어지는 150년 어둠의 시대에서 잠시나마 빛의 시대를 구현한 인물로 평가되는 필리프 2세는 왕을 대신해 섭정 통치한 자신의 경우와 비슷하게 아예 제도적으로 수상이 왕을 대신해 국정을 주도하는 라이벌 영국의 정치체제에 깊은 호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헌법이 정하는 한계 안에서 군주권이 행사되는 정치제도, 즉 입헌군주제 및 자유주의에 대한 그의 이러한 우호적 사상은 이후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고 이후 오를레안가는 부르봉왕 다음의 제1귀족 가문이면서도 제3신분과 소통하며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기묘한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요. 훗날 수차례 혁명을 거쳐 부르봉 왕조가 퇴장한 뒤 오를레안가의 직계 후손인 필리프 2세의 5대 손인 루이 필리프는 1830년 프랑스의 첫 입헌군주이자 마지막 왕이 되어 18년간의 7월 왕정을 이룩하게 됩니다. 루이 14세의 증손자로 태어나 가족들을 여의고 홀로 죽음의 위기를 이겨낸 끝에 프랑스의 왕위를 거머쥔 루이 15세. 그 지세 초기를 지켜준 섭정 필리프 2세가 죽은 상황에서 아직 어리디 어린 그는 과연 이제 국가를 운영할 능력을 갖췄을 것이며 그를 도와 격정의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물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60년의 통치 속에 무능과 사치로 국가를 좀먹으며 혁명의 시대를 초래한 왕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